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좀 영상으로 자주 만나 뵀던 7월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죠. 벌써 8월의 공모주를 훑어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8월에는 또 어떤 공모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간단히만 샤라라락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까지 잡혀있는 일정으로는 스펙 6개와 일반 기업 7개가 있습니다. 총 13개. 스펙이 더 많아서 비교적 여유롭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일정이긴 하네요. 자, 하나 28호 스펙과 SK증권 제10호 스펙은 따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코츠 테크놀로지부터 쫙 훑어보기 전에 최근 공모주 시장에 냉기가 싹 돌고 있잖아요. 따따블 제도발 공모주 광풍은 끝났다. 그래서 당분간 공모주를 픽하실 때는 규모가 작은 것들, 그리고 공모가가 고평가되지 않은 것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츠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보시죠. 발음이 영 쉽지가 않네요. 자, 싱글보드 컴퓨터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 전문 회사라고 하는데요. 익숙한 용어가 하나도 없죠.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용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회사는 온습도와 진동, 충격, 이런 국방의 규격을 충족하는 컴퓨터 장비들을 생산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방산용 컴퓨터와 여기에 적용이 되는 무기체계 관련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2 전차와 장보고 잠수함, 여기에 회사의 제품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K 방산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적을 보니까 꾸준히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23년 1분기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만 방산산업은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산업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실적이 안정적이기는 하다. 자, 공모 개요를 보면 신주 모집 100%고 10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만원에서 11,500원. 그래서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115억 원, 시가총액은 약 584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 199억 원. 가볍죠? 공모 구조상 가볍다는 게 장점이에요. MI큐브 솔루션의 상장일 성과를 보고 난 뒤에 청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참고가 될 텐데 청약 일정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겠고요. 청약은 한국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두 군데서 가능합니다. 네, 회사 측이 제시한 유사 기업들과의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자면 코츠 테크놀로지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은 회계상의 비용인 주식 보상 비용을 더해줘서 29억 원으로 잡았고요. 밴드 상단 기준 PER은 20.14배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어그룹 대비해서는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실적 기반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하겠습니다. 네, 수요 예측도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정도 보시고 다음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로 넘어갈게요. 유전자 치료제에 세포 분석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작업에 의존했던 세포 원심 분리 과정을 세계 처음으로 자동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대표 제품인 라미나 머신은 원심 분리기 없이 세포를 세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높은 데이터 품질을 보장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GSK 같은 완전히 글로벌 빅파마 20여 개 중에서 무려 18개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제약 바이오 쪽이지만 현재 실적을 내고 있진 않을까 기대를 해봤으나 그렇진 않았어요.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받아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합니다. 네, 공모 개요 볼게요. 신주 모집 100%고요. 공모 규모는 약 182억 원에서 224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41억 원에서 1,28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은 37.41%로 조금 많은 편, 금액으로는 약 390억 원에서 4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뭐 딱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평가될 정도는 아닌 거죠. 자, 코츠 테크놀로지하고 일정이 겹쳐 있는데 둘 중에서는 코츠의 사이즈 매력이 훨씬 더 큽니다. 게다가 파로스 아이바이오 때문에 바이오 성공 공식을 만족시킬지는 조금 더 까다롭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파로스는 사실 그 공식에서는 다 빗나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여기까지 보고 빅토리 콘텐츠로 가보시죠.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뭐 발리에서 생긴 일, 쩐의 전쟁, 진짜가 나타났다. 요게 이 회사의 대표작으로 볼 수가 있나 봐요. 이 진짜가 나타났다는 제가 요즘 좀 유일하게 보고 있는 드라마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면은 다른 건 너무 올드한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실적이 아쉽습니다. 21년에는 달이 뜨는 강이라는 드라마가 반영될 때 주연 배우 교체 이슈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뭐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23년 1분기 기준으로 또다시 적자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에요. 근데 보시면 유통 가능 물량이 36.16%로 이전 상장 치고는 많지가 않죠. 공모 규모도 상단 기준 약 108억 원, 시가총액은 723억 원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나쁘진 않은데 공모가가 적정한지 또 봐야겠죠. 공모가 산정 시에는 2023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미래 추정치를 끌어다 썼습니다. 22년 순이익 기준으로는 퍼가 여전히 좀 높긴 하고요. 같은 콘텐츠 업종인 Y랩이 상장일에 너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그래도 현재 코넥스 시장 가격은 7월 28일 기준 31,850원에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밴드는 21,000원, 23,000원이니까 요것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넥스 이전 상장은 괴리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 넥스틸입니다. 넥스틸은 올해 첫 코스피에 도전하는 종목이에요. 글로벌 종합 강관 제조 기업입니다. 유정 시추와 석유 생산에 쓰이는 유정관, 그리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용수나 가스, 석유 수송에 사용되는 송유관을 제조하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로 수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실적 추이가 참 좋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오일과 가스의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도 상승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강관 시장도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매출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23년 1분기 실적도요, 곱하기 4에서 연환산을 해보면 작년 대비해서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탄탄하죠. 다만 아쉬운 건 여기는 공모 구조를 보면 구주 매출이 47.86%나 존재하거든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넥스틸 홀딩스인데요. 아주아이비 투자와 원익 투자 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엑시트를 위한 공모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주 매출의 비중이 너무 높기는 합니다. 그나마 이 구주 매출 덕분에 유통 물량은 26.35%까지 줄일 수가 있었겠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으로 약 85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틸은 가볍지는 않다.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약 3,250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대 수익과도 잘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공모가는 어떨까? 최근 4개 분기 순이익과 7월 28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1.70배 정도가 되거든요. 1.70배 내가 잘못 계산했나 했지만 네, 비교 기업들도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아제강은 2.49배, 휴스틸은 1.29배. 그냥 비교적 무난하다 싶고요. 얘도 과거 실적 기반이니까 그나마 거부감이 좀 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7월에서 8월로 일정을 연기했던 종목이죠. 자율주행의 눈을 책임지는 주요 센서 중에 하나, 레이더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레이더는 전자기파 송수신을 통한 거리와 속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날씨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해상도가 매우 낮다는 단점 때문에 객체를 인식하는 측면에서 물체의 유무,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판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생산하는 4D 이미징 레이더는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수평과 수직으로 배치해서 물체의 가로, 세로, 높이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속도까지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율주행 쪽, 테마는 좋죠. 하지만 이런 미래지향적인 섹터는 아직은 수익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게 늘 아쉬움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3개년 연속 적자고요. 올해 1분기도 아직은 적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공모 구조를 보면 얘도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약 1,009억 원, 유통 가능 금액은 약 272억 원, 공모가도 5,800원에서 6,800원으로 1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조금 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는 있겠고요. 그래도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봐야겠죠. 이 회사도 미래 추정치를 땡겨왔기 때문에 유사 기업들과의 밸류에이션 비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상장했던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퓨런티어와 넥스트 칩 기억하시죠?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넥스트 칩은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에 필요한 고화질 영상 신호 처리 관련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네, 보시면 퓨런티어는 최근 4개 분기 기준 순이익으로 72억 원이나 시현을 하긴 했네요. PER은 37.72배를 받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은 적자폭이 큰데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엮여서 그런지 시가총액이 2,687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아직은 적자이기는 하지만 시가총액 한 2천억 원 정도는 가능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미래가치 기반의 공모가에 투자자들이 전혀 매력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청약 당시의 시장 분위기도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환불까지 5일이나 걸린다는 게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큐레터라는 회사예요.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MARS라는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메일이나 파일의 보안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품과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MARS 플랫폼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스템을 역으로 분석해서 파일을 입력, 처리, 출력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서 보안 취약점의 위협을 탐지해서 차단하는 방식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자, 올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죠. 센즈랩으로 시작해서 모니터랩과 CQ센까지. 근데 사이버 보안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여전히 불안정한 편입니다. 시큐레터는 특히나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상장한 사이버 보안 종목들 중에서도요, 시큐레터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근데 얘도 가볍더라고요. 공모가 밴드는 9,200원에서 1,600원,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으로 약 820억 원 정도, 유통가능 금액은 193억 원 정도, 규모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거죠.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얘도요. 2025년 추정 순이익 기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큰 의미가 없겠고요. 그냥 올해 상장한 사이버 보안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시큐레터를 제외하고는 22년 기준 모든 순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모니터랩은 시가총액이 약 804억 원, 시큐세는 40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큐레터의 시가총액은 적자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규모 메리트가 있으면 어느 정도 고평가된 공모가도 좀 그냥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보시죠. 사명이 참 어렵네요. 웹 표준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맞춤형 디지털 전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UI, UX 개발 플랫폼, 금융 단말 솔루션, 서버 개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국내 UI 솔루션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 웹 표준 개발 기구의 회원사라고 하네요. 요즘에 비대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웹 표준 단말에 대한 수요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매출이 이 회사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순이익도 시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딱 비슷한 기업으로 최근에 상장했던 토마토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UI, UX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 회사도 실적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어요. 수익성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코덱스 이전 상장이라는 단점도 있기는 했지만 상장 후의 성과가 아무튼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런지 좀 더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공모 구조를 보시면 회사 대표의 구주 매출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좀 아쉽기는 한데 유통 물량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 270억 원 정도, 시가총액은 1,176억 원. 밸류에이션 보시면 K사인부터 해서 위사이트까지
회사 측이 제시한 유사 기업들의 PER 대비해서 무난한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죠. 근데 앞서 상장했던 UI UX 소프트웨어 업체인 토마토 시스템, PER은 12.54배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라 요게 좀 신경이 쓰였어요. 토마토 시스템은 대학 정보화 사업 위주의 시스템 통합이 조금 더 주력하는 분야였고, 인스웨이브는 UI, UX랑 또 금융 단말 쪽이 주력이라서 인스웨이브가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자, 다음 주 스펙 3개는 영상을 미리 올려드렸고요. 남은 4개의 스펙, 공모 규모와 발기인 정도만 미리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중에서 한국 12호 스펙이 공모 규모는 80억 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발기인은 대신 밸런스 제 15호 스펙의 M&M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유명하기는 하고요. 우선 다음 주 스펙들이 여전히 광기 현상을 이어나갈지 확인한 뒤에 좀 분석을 해봐도 늦지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8월에 일정이 잡혀있는 종목들을 한번 쭉 봤는데요.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와 넥스트를 제외한다면 이번에는 소형 IPO가 대부분을 이룹니다. 규모 메리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공모가의 적정성이나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그리고 환불일, 이런 것들 좀 잘 따져봐야겠고요. 넥스틸은 사실 실적이 워낙에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 구주 매출 비중이 거의 50%에 달한다는 게 큰 단점이라 요게 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느낌만 오늘 잡아보시고요. 일정 맞춰서 조금 더 제가 공부한 뒤에 내용을 또 따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찜통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8월에는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웃음만 넘치는 8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